안녕하세요, K트레일러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트레일러를 만드는 제작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리버티, 화성 향남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 리버티에서 광개토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개토 그리고 광개토 M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총 3가지 컬러,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레몬 색상이 있는데 레몬 색상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몬 색상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광개토 M과 광개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몇 가지의 특성만 좀 다를 뿐이고, 광개토 M 보시면은 전면 박스는 다 동일해요. 같은 전면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다른 트레일러 회사의 전면 박스보다 양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량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광개토로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총 5군데로 짐을 적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5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 5군데는 집에 있는 장롱 같은 경우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금액이 비싸요. 장롱은 이불이나 옷만 딱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또 비치할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금액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이 광개토 역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유는 총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적재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계, 동계, 캠핑 용품 여기에다 다 때려 박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뭐 다 꺼내서 쓰지는 않아요. 캠핑 간다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꺼내서 쓰는데, 원박스 개념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짐을 하나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개토 같은 경우에는 총 5군데로 짐이 나눠져 있고 칸이 더 많은 공간을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필요한 제품들을 어디에 딱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찾아서 꺼내서 쓰기가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광개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양 사이드 박스, 전면 박스가 기본입니다. 전면, 그리고 메인 박스의 전면 도어, 그 다음에 측면은 레바를 당겼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 이렇게 공간 장난 아닙니다. 얘를 사진으로만 보면 이 사이즈를 실감을 못해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짐 다 들어가요. 다. 뭐 기다란 것들은 이쪽에다 넣으셔도 되고. 그런데 광개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죠. 사이드 박스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측면에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깊어요. 깊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키가 175인데 여기에서 물건 꺼내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개토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보조 발판을 추가적으로 달면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꺼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꺼내서 쓸 수 있지만 어찌됐건 조금 더 불편하다는 거. 이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저분은 이렇게 쓰세요. 사모님이 여기에다가 조리도구를 놓고 이쪽을 식탁 개념으로 쓰게끔 판을 깔아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리하고 이 옆에다가 테이블 깔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하고 테이블까지 타프를 쳐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쓰고 계신다라는 거지 뭐 무조건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만큼 카고 트레일러는 다양하게 이렇게 짐을 넣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스틸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라스틱이나 FRP 트레일러보다 장점은 리프트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러 추가적인 옵션이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계 캠핑 때 나는 등유 난로를 쓴다. 그러면은 석유를 담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적재 공간 안에다가 해버리면 기름 냄새가 텐트며 뭐 이불이며 다 배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외부에다 장착을 하는데 플라스틱이나 FRP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자체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런 무거운 거를 고정을 못 해요. 근데 얘네들은 측면이나 전면 박스 측면이나 거기에다 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짐을 더 적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밑에다가 보조 박스, 그리고 광개토 M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박스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스틸 박스 자체가 하중을 튼튼하게 버티기 때문에 여기에다 리프트 설치하고 텐트 올리게 되면 완전 일체.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단점은 얘네들이 플라스틱이나 FRP보다는 부식에 약하다라는 거. 근데 그 부식이 약하다라는 거는 금방 녹슬어가지고 이 페인트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다가 스크래치 나면 그쪽이 약간 부식이 생긴다라는 거. 그 부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철판에다가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을 철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식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돼서 뭐 페인트가 좀 까지고 이런 모서리가 좀 세월이 흘러서 좀 부식이 생길지언정, 부식이 생겨가지고 뭐 제품이 막 쉽게 찌그러진다거나 쿠킹 호일처럼 막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지금 보셨던 거는 광개토 L, 보시는 제품은 광개토 M. 차이점은 원래는 얘가 동생이에요. 전면 박스 없이 그냥 메인 박스만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출고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박스가 기본 사양으로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전면 박스는 넣기 때문에 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얘가 나왔냐? 얘는 처음에는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짐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짐 얼마 안 되는데 해서 예전엔 광개토 S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단종이 됐고 외적으로 더 찾다 보니까 광개토 M을 만들었어요. 광개토 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측면에 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건을 넣으실 수 있고 뒤쪽에도 넣을 수 있고 좌측에서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광개토도 마찬가지고 광개토 M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격벽이 있습니다. 자, 이거 격벽 십자 드라이버 4개로 풀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공간을 통일해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광개토 M 보시면은 광개토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밑, 그리고 광개토 M은 이렇게 사선으로 깎였어요. 여기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철판 값이 좀 아까워가지고 좀 깎았다는데 농담이고 이거는 그냥 그 산악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덜 쓸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옵션상으로 MT 타이어까지 하면 남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카고 트레일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개토는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 깍두기 형식이다 보니까는 보여지는 거는 되게 남성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투박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 호불호고요. 제품이 스틸박스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되게 견고해요. 다른 스틸박스의 트레일러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견고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견고한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더 크고 더 우락부락하고 금액이 기본이 8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자, 그런 건 일단 제껴두고,
스틸박스 제품군에서는 얘가 가장 조금 더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성 브레이크. 관성 브레이크는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게르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차 혼자 끌고 가다가 얘가 브레이크 없는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성 브레이크는 이렇게 안에 유압 쇼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수축을 해요. 쭉 들어갔다가 쭉 천천히 나와요. 이 유압이 수축되면서 밑에 있는 와이어가 당겨지고 양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주는 거. 차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만으로 얘까지 감당하기엔 얘가 공차 중량이 340kg, 거기에다가 보통 캠핑 장비가 300kg에서 500kg까지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 총 중량이 급정거할 때 밀어버리면 더 많이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트레일러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무관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제키 휠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움직이면 이 휠 사이로 이렇게 걸려주죠.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경사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관성 브레이크 있는 타입이 세워놓기에도 좋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좋냐? 사실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려가는 경사면에서 예를 들어서 후진할 경우에 트레일러가 매달려 있으면은 얘가 수축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뒤로 밀어버리면 얘가 수축이 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약간은 잡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약간의 불편 빼고는 저는 그냥 내가 돈 좀 더 투자해서 내 가족, 내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든다 생각하고 관성 브레이크 하나 정도는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관성 브레이크에 옵션을 넣게 되면 바퀴축 같은 경우에는 1톤짜리 토션바를 넣고요. 1톤짜리 축을 넣는다라는 얘기고요. 무관성을 할 경우에는 관계톤은 750kg짜리 축을 넣어요. 그 점에서 약간의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는 짐도 많이 넣을 거야. 이러면은 관성 브레이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축은 1톤짜리로 750kg의 얘 무게와 짐까지 하면은 750kg 오버되면은 좀 처질 거예요. 근데 1톤짜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처짐이 덜하면서 안정적으로 견인이 된다라는 거. 지금까지 광개토 트레일러를 설명을 드렸어요. 광개토 L, 광개토 M. 저희 K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외에 여러 가지 트레일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 자, 트레일러 보시면서 견인 장치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구매하신 트레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AS는 저희 쪽에서 다 해드릴 수 있고, 만약에 크게 좀 사고가 났다, 크게 파손이 됐다, 이런 것들은 트레일러, 어느 트레일러 브랜드마다 다 동일하지만 본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점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K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 가지 트레일러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게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K 트레일러의 우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d you go when I needed you most? Where did you go?